이번 영상에는 여러 드라마들의 내용과 결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스포일러를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을 스킵해 주시거나 보시고 바로 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참 많은 드라마들이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호평 속에 마무리되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마지막 편에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엔 고트 될 뻔 하다가 마지막 회로 말아먹은 드라마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스카이캐슬입니다. 스카이캐슬은 2018년 JTBC에서 했던 드라마로 우리나라 고위층이라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벌어지는 모략과 암투를 다뤘었는데요. 아들이 의대에 갔다고 좋아하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1화 마지막에 본인에게 총을 쏘는 장면은 큰 충격을 줬고 엔딩 장인이라는 별명과 함께 큰 화제를 모읍니다. 이후로 드라마는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는데요. 특히 쌩님 역할로 나온 김서형의 캐릭터는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라는 대사로 큰 인기를 모아 많은 패러디를 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돈 많은 사람들의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많은 조명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공부 피라미드가 아직도 기억에 남기도 한데요, 스복만은 이때 스카이캐슬 성대모사를 너무너무 똑같이 해서 떡상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진 주인공인 줄 알았던 해나가 추락사하는 15회 마지막 장면 방영 이후로 사람들은 해당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가며 범인이 누구인지 추리할 정도로 그 인기는 말 그대로 대단했었는데요. 본인의 아이들을 명문대로 보내기 위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부모들의 모습이 그 인기의 큰 줄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쌩님이 알고 보니 일부러 코디를 해온 학생들을 파멸로 일으킨 최종 빌런이었고, 결국 모든 범죄들이 드러나 교도소에 들어간다는 게 전체적인 줄거리이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마지막 회인 20화였습니다. 아이들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던 부모님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착해진 모습을 보여주며 마무리 지어버린 건데요. 모두가 갑자기 욕망들을 내려놓은 채 하하호호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많은 시청자들이 충격받았고, 이 마지막 회로 인해 19화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긴장감들이 와르르 무너졌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파리의 연인입니다. 파리의 연인은 2004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드라마로 최고 시청률 57.6%로 역대 드라마 시청률 11위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박신양은 애기야 가자, 이동건은 이 안에 너 있다 같은 명대사를 남기며 많은 인기를 모았던 기억도 납니다. 파리의 연인은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이기도 했는데요, 파리에 가서 한기주라는 부자의 가정부로 들어간 태영이라는 가난한 여성이 한기주에게도 사랑받고 한기주의 동생의 마음까지 가져가 버리며 삼각관계에 비슷한 걸 하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헤어졌는데 운명처럼 다시 만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청 까칠하지만 여주에게만 친절한 남주의 출생의 비밀 같은 아주 진부한 소재들로 가득 찬 드라마이긴 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의 힘으로 큰 인기를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회에서 알고 보니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 자체가 태영이라는 여주인공이 쓰고 있는 소설이었다는 어마어마한 결말을 맺어버리는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여주인공의 머릿속에서 일어났던 망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완전 마지막엔 또 다른 재벌 2세인 박신양을 인형 가판대에서 만난다는 장면을 넣어 나름의 열린 결말로 끝나긴 했지만, 작가인 김은숙은 이 엔딩이 보너스 트랙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아시바꿈류의 결말은 파리의 연인 이후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줄 알았었는데 2022년 그 예상을 깼던 작품이 나옵니다. 바로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동명의 웹소설을 드라마화한 것으로 순양가에 충직했던 머스민 윤현우가 부회장의 지시로 비자금을 찾아오기 위해 터키까지 갔다가 터키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시작을 하더니 순양가의 막내 손자인 진도준으로 윤현우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는 참신한 스토리로 1화가 시작됩니다. 본인이 모셨던 재벌집 사람들의 경영권 싸움에 뛰어들어서는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의 기억을 무기로 하나 둘씩 정적을 제거해 나간다는 스토리였습니다. 9.11 테러
테러나 Y2K 같은 굵직한 역사를 활용해 투자에 성공하는 스토리는 묘한 쾌감을 줬고, 재벌 총수 진양철로 출연한 이성민의 맥개고 같은 신들린 연기에 매회 나오는 자잘한 반전들과 통쾌한 스토리로 많은 카타르시스를 제공하였고, 동포 청년은 나름의 유행어가 되었으며 2022년 최고의 드라마라고 해도 될 정도로 큰 인기를 모으는데요. 6%로 시작했던 시청률은 말 그대로 수직 상승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5화 마지막 회에서 원작에도 없는 트럭 사고가 나며 춘공갱을 선사합니다. 이미 진도준은 한 번 트럭 사고로 죽을 뻔했었는데 또 트럭 사고로 죽는 엔딩이 나온 건데요. 심지어 그 트럭 사고를 낸 범인이 윤현우라는 암시까지 줍니다. 그래도 마지막 화가 되기 전까지만 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과 추측을 하며 마지막 회에 대한 기대를 했었는데, 마지막 회가 방송되며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알고 보니 2화부터 15화까지의 모든 내용이 윤현우가 1화에서 총격을 받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일주일간 꿨던 꿈이었던 건데요. 아시바 꿈을 또 드라마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도준이 그렇게 노력해도 철옹성같이 무너지지 않던 순양가 사람들도 마지막 회 윤현우의 5분 컷 활약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윤현우가 이건 참회였다라는 대사를 남기며 참회집 막내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생기는데요. 물론 15화까지도 설정 구멍들이 종종 보이긴 했지만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마지막 회의 구멍들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머리에 총 맞고 절벽에 부딪히며 추락하고 일주일 만에 살아난 윤현우부터 윤현우와 김주련이 통화를 끊지도 않았는데 진영기가 갑자기 범죄 사실을 이야기해 녹음되어 마지막 끝판왕 무기로 쓰이고, 진도준에 대한 죄책감으로 모든 진도준에 대한 기억을 삭제했다는 윤현우가 그 통화 녹음 하나만큼은 USB에 담아 화분에 넣어 놓기도 하고, 진성준 역시 그렇게 항상 미디어 앞에선 착한 이미지를 고집했었는데 마지막 회에 급발진 난동을 부려 추한 모습을 보이는 등 권선징악 해피엔딩으로 끝내기 위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뒤엎어 버리는 용두삼이 드라마의 끝판왕 같은 느낌을 줘버립니다. 원작에선 진도준이 끝까지 정적들을 모두 제거한 후 순양의 회장이 되고 윤현우의 장례를 치르며 마무리된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모든 게 꿈이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며 원작 소설을 파괴했다고 하네요. 물론 원작과 다른 결말을 내는 건 드라마 작가의 권리이겠지만 드라마의 생명인 개연성을 완전히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했나 싶습니다. 다음은 지붕 뚫고 하이킥입니다. 하이킥은 말아먹었다기보다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줬던 마지막 회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붕 뚫고 하이킥은 거침없이 하이킥 종영 후 2년 만에 시작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했던 MBC 1일 시트콤으로 굉장히 많은 스타들을 배출한 드라마이기도 한데, 빵꾸 똥꾸로 유명했던 진지인은 빵꾸 똥꾸로 방심위 권고 조치를 받았다가 뉴스 진행자가 웃음을 터뜨리는 레전드 방송사고를 만들기도 했고, 황정음이나 최다니엘 같은 배우들도 이 드라마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최고 수혜자는 신세경으로 무명이었던 그녀가 드라마 하나로 탑티어 배우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신세경이 유튜브에 초콜릿을 만들어 사진을 찍어 올리자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하이킥 캐릭터들의 말투를 그대로 재현해 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세경씨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주 5회를 거의 1년 동안 방영했기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 라인이 있었지만 신세경이 짝사랑하는 최다니엘과 연결되느냐 아니냐가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했었는데요. 마지막 회가 되어 최다니엘이 신세경을 데리고 공항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건 사고 소식이라며 8중 추돌 사고가 나서 4명이 숨졌다는 뉴스가 나오더니 3년 후로 전환이 되고 둘은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며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라는 대사를 하고 최다니엘은 눈물을 흘리고 흑백으로 바뀌더니 카페 베네가 나오면서 끝이 나는데요. 역대급으로 웃겼던 시트콤이 역대급으로 슬픈 드라마로 바뀌는 장면이자 지금도 회자되는 뜬금포 마지막 회의 레전드이기도 합니다. 하이킥을 다각도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았었는데요. 신세경과 황정음
배경음에 게임 대결에서 지옥에서 온 식모라는 자막이 쓰인 데다가 이 장면에서 운전하는 최다니엘만 보여서 신세경이 알고 보니 귀신이나 저승사자였다는 썰도 있었지만 제작진은 당시 비가 많이 와서 잘 안 보일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고, 이렇게 지붕킥 포스터에서 흑백 처리된 사람들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고 컬러 처리된 사람들만 해피엔딩인 거 아니냐는 괴담도 있었는데 제작진은 그저 누아르 컨셉이었을 뿐이라는 해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엔딩 때문인지 몰라도 하이킥 엔딩이라고 하면 1편격인 거침없이 하이킥 엔딩보다 2편격인 지붕 뚫고 하이킥 엔딩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회가 어떻게 보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